안녕하세요. 3월 11일 9차 공판에서 박인복 씨가 이재명의 형수쌍욕은 조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. 그래서 그 트위터에 수많은 극문 쓰레기들과 일베들, 그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찌찌사, 찌빠, 뭐 그런 이제 비하성 발언들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랍니다. 물론 알고 있으면서 이재명 도지사를 계속 비하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꾼 집단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. 그런데 이 형수 쌍욕 부분이 여러분들은 많이들 알고 있는데, 그 이재명 도지사가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오해를 준 사건이에요. 이 박인복 씨 측에서, 그러니까 박인복 씨하고 이재선 씨하고 그것을 녹취를 해서 전해줬잖아요. 그 녹취록 뒷부분에 보면은 둘이서 그것을 빨리 어디 뭐 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. 둘이서 하는 얘기가. 그러니까 그 녹취를 일부러 녹취를 해가지고 조작해서 퍼뜨릴 수 있게 누굴 준 거예요. 그 당시 새누리당 쪽에 누굴 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조작된 파일을 보고서 이재명이 형수에게 그런 쌍욕을 했다.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.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인식이 돼버리면은 그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조작된 파일은 인터넷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재명이 아주 죽일 놈이 됐던 거예요. 근데 워낙 일을 잘하기 때문에 뭐 조금씩 인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가족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그러니까 실제 진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조작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, 다들. 그런데 이번 증언에서 그 캐물으니까 박인복이가 그 쌍욕, 찐욕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남편이 한 거다, 이재선이 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한 그 파일의 조작한 쪽이죠. 박인복이가 직접 조작은 안 했지만은 조작을 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자백을 한 거예요, 자백.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, 이거는. 이 쌍욕은 또 왜 중요한가 하냐면, 이 쌍욕 부분은 그 형님 강제 진단 한 것을 강제 입원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 재판까지 오게 만든 그런 근본 원인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완전 거짓말쟁이 김부성과예요, 박인복은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박인복이 자백한 이 증언 내용이 그 많은 국민들에게 좀 알려져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잘 아는 사건이지만은 일반인들은 또 잘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을 좀 널리 퍼뜨려서 지금이라도 이 진실을 좀 깨끗하게 좀 밝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페이스북에 보면은 바닷소리님이라고 있는데요. 이분이 그 재판 과정을 직접 참석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올려주고 있어요. 그래서 하루 종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,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 재판 증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조금씩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. 그 하루 종일. 그래서 저는 이분이 올린 글을, 다시 이제 정리를 한 거죠. 예, 다시 정리를 해서 저는, 이렇게 상황별로 저는 이렇게 또 따로 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이 형님 욕설 그 부분에 관련된 것만 하겠습니다. 이 내용 보시면은 XX를 쑤셔서 노모를 죽이겠다는 말은 이재선이 노모에게 한 것이지 이재명이 형수에게 한 것은 아니다. 이것을 이제 박인복 씨가 인정을 했어요. 그런데 이 여자가 또 하는 말이, 이재선이 노모를 XX 쑤셔서 죽이겠다는 것은 노모의 성품에 따른 이해할 만한 일이다. 노모의 성품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만했다. 정상인으로서는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또 법정에서 했어요. 그 이재선이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을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. 이재명 지사하고 통화를 할 때 철학적인 표현을 왜 이해를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런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이 형수라는 작자가 지금 증언 때 서서도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. 노모의 성품에 따른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. 그것이 그런 쌍욕이 어이없는 이런 말을 또 했어요. 그런데 또 이제 물어봤는데, 이재선이 어머니 XX를 쑤셔 죽인다 한 소리를 이재명이 형수에게 한 욕설로 둔갑을 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아느냐? 그랬더니 또 그건 또 모른대요. 완전히 이거 김부성과 거짓말쟁이에요. 이거 모른다고 위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녹취록을 한번 보자고요. 저희 가정의 일을 막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. 2012년 당시에 이 막말 파일이 막 돌아다닐 때는 조작된 파일이 돌아다니는 거고 자기는 한 적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작된 파일이라고 무조건 우겼습니다. 그러다가 2014년이 되니까 지방선거가 있었어요. 그때 슬픈 가족사라고 하면서 이것은 뭐
형님이 어머니네 집에 가서 행패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형수한테 그 욕을 할 수가 했는데 그 형수한테 한 욕을 또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다. 형수가 지금 녹음을 한 뒤에 녹음할 때 원본에 보면은 이제서는 지금 아파가지고 뭐 들어 누워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.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들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형수가 받아가지고 일부러 녹음을 해가지고 어디다 퍼뜨리려고 녹음을 했던 거예요. 그 녹음 끝난 다음에 둘이 하는 대화까지 다 녹취가 된 게 그 원본이 있어요. 난리야 이거. 올려. 그거 보지 말고 빨리 우리 거나 합시다. 아니 이거 지워야지 이거. 아니 지우는 거 이따 지우. 지워야지. 욕 필요하신 분 동원. 동원하는 거야. 우리 거나 찾아봐도 그거 어딨어요. 일단 지우고 다시 올려놨잖아. 내가 20년 동안 시달릴 테니까 그래 뭐냐고. 들어봐. 내가 했잖아. 모든 게 다 너의 말과 행동이 그랬대. 한 사람만 다 한 거 놔둬 여보. 내 마음이야. 내 블로그 내가 지우는데 지랄이야. 씨발이야. 그러면 여보 이거 건 어디서 내가 읽어볼게. 김수 말고 이제 협박 좀 해서 그렇다고. 녹취록에서 들어봤듯이 둘이서 악당 모의를 하고 이렇게 녹취를 한 거예요. 녹취를 해서 누구한테 전해주려고 당시 새누리당 뭐 관계자 같아요. 둘이서 일부러 그랬다는 게 다 나오거든요. 그런데도 이 박인복은 뭐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것도 위증이에요. 아까 그 바른미래당 인터뷰에서 봤듯이 뭐 조작돼서 한다는 것도 다 본인 입으로 들어서 알고 있고 본인이 다 녹취해가지고 퍼뜨린 건데 이거 모를 리가 없는 건데 위증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. 네, 박인복 씨는 이제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자백을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마세요. 에? 우리가 이게 좋은 말로 할 때 제발 그 자식들하고 그냥 조용히 살기 바랍니다. 이러면 본인만 손해예요. 왜 거짓말로 자꾸 주장을 해? 주장하고 뭔가를 밝히고 싶으면은 진실되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몰라도 왜 그렇게 조작질을 해가지고 녹취록을 퍼뜨려 놓고 모르는 척 하면서 그런 쌍욕은 당신 남편이 해놓고 왜 뒤집어 씌우냐고. 그 뒤집어 씌운 거 아니야.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놀아 이렇게. 하여튼 앞으로 조용히 살고 이 박인복이를 이용한 바른미래당의 그 두 인간 김영환 후보하고 장영하 변호사 정말 당신들은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. 왜 개인 가족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까지 그리고 제대로 상대방의 그런 입장도 알지도 못하면서 언론에다 이렇게 떠들고 뭐 별로 만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했다 그러면서 뭘 그렇게 잘 아는 척하면서 떠들고 자빠졌냐고. 착각이야 이것도. 이 변호사라는 양반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뭐 금방 만났다 그러더니 뭘 낭독을 하고 본인이 뭘 잘하는 것처럼 본인이 뭐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처럼 그딴 식으로 발표를 해. 남의 가정사를 가지고 그렇게 이재명을 뭐 공격할 게 없어? 여기 지저분한 인간들이야. 정치하지 마 당신들은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